여러분 저는 마쳤고 집에 가봤자 잠도 안 올 것 같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 합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두 가지 있는데 그게 진실이고 하나는 아름다움이죠. 그 진실한 마음, 그 거짓이 없는 마음, 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걸 뭐 트루, 뭐 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거는 뭐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한국인이든 뭐 대부분 뭐 그냥 아름답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재된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공감을 해요. 다 똑같다는 거죠. 제가 그 니체를 왜 좋아하냐 하면은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사상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죠? 예를 들면 요리로 우리가 한번 쳐봐요.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인류 뭐 이태리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또 요리를 배워와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아주 잘해갖고 뭐 열심히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맛도 뭐 잘 내고 모양도 좋고 먹어보면 맛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요리가 있는가 하면은 저 밑에 어디 엄마 밑에서 아니면 아버지 밑에서 아니면 뭐 대대로 내려오는 가게 구석방에서 구석진 후미진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몇십 년 뭐 어떤 좌절과 고통을 다 딛고 자기만의 어떤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맛을 아무도 낼 수가 없네요. 흉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그렇게 뭐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지 않는데 뭘 먹어보면은 맛이 틀린다는 거죠. 깊은 맛이 있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 요리에 더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테크닉이 뛰어나고 글 쓰는 방법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마술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냥 뭐 인간극장이나 휴먼 스토리를 보고 왜 감동을 받나요? 그 사람의 어떤 기교는 없지만 진실한 거, 그 참이라는 거, 그 잔잔한 것들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사상을 좀 알고 나면은 이렇게 겸손해져요. 내 잣대로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이렇구나. 맞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니체 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 좀,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한쪽 잣대로 보지 마라는 거죠. 절대의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여야지만, 인간을 잘 평가할 수 있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니체 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실은 없어요. 니체 글은. 그러니까 19세기에는 그 도덕이라는 게 절대적 가치였어요. 그리고 도덕은 다른 말로 선이에요. 선. 착할 선 아시죠? 그 선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 도덕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각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을 하거나 의구심을 품거나 이럴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때 니체는 그거는 허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도덕이라는 그 기준은 변해야 된다고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죠. 상대에 따라 변하고 사회적 어떤 그 흐름에 따라 또 변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 장사를 하는 어떤 술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집창촌 비슷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성을 매매하고 뭐 이러니까 나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이 아니고 보통 악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니체 사상을 대입을 딱 하면 그거는 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선은 아니어도 꼭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여자가 없는 사람들은 강간이나 뭐 성폭행으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잣대로 보면 이게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잣대에서 보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절대적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적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니체 사상을 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어떤 편견이 없어지겠죠. 좀 넓은 의미에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단계까지 올라갔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그 언어의 장난을 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절망과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그런 어떤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도둑이 있었어요. 도둑이 있었는데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이니까 밤에 집을 나가면서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가면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식에게 집 문단속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다는 거죠, 그게. 자식은 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왜 밤늦게 저렇게 가고 나중엔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할 때도 말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자식 교육은 뭐냐 하면 그냥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뭐 장사꾼으로 키우고 싶으면은 장사를 해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갖고 돈을 잘 벌어가 그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의사인데 내가 아들한테 의사를 시키고 싶으면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은 또 아들도 따라서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 말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 사상을 좀 알면은 내가 겸손해지면서 함부로 나의 잣대를 누구를 평가하지 않으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버맨시나 뭐 그런 아모르 파티 그런 것도 니체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극복하고 또 넘어라 하는 거는 어쩌면 자기는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만 늘 그걸 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글에서만 자기의 삶 전부를 완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썼다는 거죠. 끊임없이 극복하고 또 넘어가. 근데 그게 맞잖아요. 내가 어떤 좌절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걸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극복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뭐 자살하거나 뭐 죽어버려야 되지. 어떻게 삶을 열기를 하겠어요. 그럼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는 극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거, 그것도 또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업에 망했는데 어느 날 또 암이라는 게 또 왔나요? 그럼 죽어야 되나요? 그럼 또 그거 병마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과 또 싸워야 되는 거, 어떨 때는 사랑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우정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끊임없는 그런 어떤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연속에 되는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으로 승화시키라고 했는 게 니체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그 선, 진실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 그래서 너무 하나의 잣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는 오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 해야겠다. 이거 마이크도 넣고 했네요. 그래서 니체를 좋아해요. 저는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 나도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들거나, 모르죠. 유튜브를 해갖고 정말 내가 조금 이렇게 유명해지더라도 겸손을 잃지 않고 나의 지금 모습으로 내가 꿈꾸는 것처럼 봉봉 언니 영상을 보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웃을 수 있고 이안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남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고 싶죠. 저는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게 지금 이 나이에 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것.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